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광합성 단원 영상입니다. 광합성 관련된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은 식물이 광합성으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만들어지는 산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쭉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잘 들으셨을 것 같고요. 어,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식물이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스스로 만드는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광합성이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식물, 거의 모든 식물이 이제 이런 광합성으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양분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잎의 배치와 구조가 대부분 햇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널쩍하게 펼쳐져 있는, 서로 이제 겹치지 않아서 최대한 그림자의 영향을 받지 않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요 이제 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와 산물, 이 실험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실험은 햇빛을 비춰준 검정말과 어둠 상자에 이렇게 햇빛을 비춰주지 않은 검정말을 비교함으로써 광합성을 한 식물과 하지 못한 식물을 비교하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가지고 반응을 이제 지켜보는데, 실제로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 녹말이라는 그런 영양분과 반응을 해서 어, 원래 이 갈색의 이 아이오딘 용액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녹말을 검출하는 이런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합성의 결과로 녹말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만들어지는데, 광합성을 한 검정말은 아이오딘 반응을 할 거고요. 하지 못한 그런 이제 어둠 상자에 갇혀 있던 검정말은 아이오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녹말과 만나면 청남색으로 바뀐다. 이거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이 실험을 하면 결과적으로 식물의 잎에 엽록체라고 하는 초록색의 작은 알갱이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이제 녹말이 만들어지고 저장이 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오딘 반응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여기 아래쪽에 이제 사진을 같이 이제 보시면요. 검정말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초록색의 작은 알갱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걸 엽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엽록체에는 엽록소라고 하는 초록색 색소가 들어있다. 그래서 식물의 잎이 초록색을 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소의 역할은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를 흡수해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엽록체라는 말과 엽록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엽록체는 장소가 되겠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물, 그 어떤 이제 말 그대로 장소가 되겠죠. 세포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엽록소는 여러분들 이제 이름이 비슷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물감입니다. 초록색을 띠고 있는 그런 이제 물감, 색소가 엽록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교실을 엽록체와 같은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엽록소는 그 교실을 칠한 페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엽록소가 초록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을 충분히 받은 검정말 잎에서 엽록소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리면 엽록체의 색깔이 청남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광합성을 한 검정말의 엽록체에서 녹말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광합성은 식물 잎의 엽록체에서 일어나며 처음에는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포도당은 곧 녹말로 바뀌어 엽록체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포도당은 보통 이렇게 육각형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녹말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으로 표현된 녹말이 여러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한 영양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녹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가 합쳐지면은 녹말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이오딘 반응을 한 사진은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작은 초록색의 알갱이가 엽록체인데 엽록체들이 지금 다 이렇게 거무튀튀한 색깔로 교과서적인 표현으로는 청남색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검정말을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다가 놓아두면 광합성의 결과 녹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잎의 가장자리에서 작은 기포가 발생하는데 이 기포는 검정말이 광합성을 한 결과 생겨난 산소가 됩니다. 즉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 녹말과 함께 산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산소는 식물의 호흡에 사용되고요. 일부가 대기 중에 방출이 돼서 생물들의 호흡에 이용이 된다.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또 이제 중요한 실험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광합성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에 대한 또 설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BTB 용액을 활용을 해서 이 물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그 농도 변화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청색의 BTB 용액을 떨어뜨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용액의 색이 황색으로 변할 때까지 빨대로 입김을 불어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BTB 용액의 색깔이라고 하는 왼쪽 아래 보시면은 BTB 용액은 산성일 때 황색, 중성일 때 녹색, 염기성일 때 청색을 띠는 지시약입니다. 청색 BTB 용액에 날숨을 불어넣으면 날숨에 포함된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 산성이 되어 황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물에다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탄산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탄산음료라고 이야기하는 콜라 사이다가 이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산이 되는데 요것이 이제 이거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탄산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산성이기 때문에 용액이 노란색, 황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서 색깔이 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황색으로 변한 BTB 용액을 ABC 세 시험관에다가 나누어서 각각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시험관을 모두 고무마개로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C는 은박지로 시험관 전체를 감싸는데 이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빛을 차단하는 역할이 되겠죠. 빛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렇게 좀 써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해보면 여기 이제 시험관 A의 처음 색깔은 황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황색입니다. 마지막 C 시험관도 황색이 되겠고요. 시험관 A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색깔이 유지가 될 겁니다. 시험관 B는 광합성을 해서 그 물 안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원래 색깔인 청색으로 돌아가고요. 시험관 C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시험관은 광합성을 하고요. 광합성을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광합성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시험관 B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색깔 변화가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리 1번,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써드리면요. BTB 용액 중에 처음과 색이 다른 시험관은 시험관 B입니다. 시험관 B고 또한 BTB 용액의 색깔이 변한 까닭은 광합성을 하여 용액 속 이산화탄소가 소모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관 B와 C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했고요. 여기는 빛이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에 유효한 것은 물과 죄송합니다. 이산화탄소와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실험에서는 물의 필요성은 알 수가 없다. 이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이제 무의식적으로 물을 쓰긴 했는데 실제로 물이 필요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빛이 광합성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요. 여기 이제 황색 BTB용액의 색이 변한 건 검정말이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햇빛이 있으면 광합성을 하지만 은박지로 햇빛을 차단하면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으로 식물에는 빛과 이산화탄소가 필요함을 알 수 있고요. 광합성이 일어나려면 실제로 이산화탄소와 빛 외에 물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에 사용되는 물은 뿌리에서 흡수되어 잎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의 결과 생성된 물질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이산화탄소, 물, 빛에너지가 들어가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합쳐지면 녹말이 됩니다. 이 과정 또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라든지 필요한 물질, 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해봤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 이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